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 취했어. 아니, 술도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떡이 됐어? 그날 밤 남편을 소주 한 병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안 마시던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게 깊어절. 뭔 일이 있었어? 형수님이 나한테 남편의 입에서 형수님이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 저는 불행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여겨서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없었거든요. 그 여자가 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울지만 말고 제대로 말 좀 해봐. 사실 형수님한테 손찌검 당했어. 뭐라고? 손찌검이 뭔 소리야? 그 여자가 당신은 왜 때려?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나는 그냥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수님이 와서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 자기를 무시하냐고 난리를 치길래 너는 그냥 사고 있는데 갑자기 손바닥으로 내 삐비를 떼는 거래. 가만히 있는 당신을 건드렸다는 거야? 아니 그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아주 죽여버릴 거야. 여보 진정해.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이 그 여자한테 맞고 들어왔다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남편이 형님에게 맞고 왔다는 소리에 저는 이상을 잃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감히 그 여자가 내 남편을 건드리다니 저도 가만히는 못 있겠더라고요. 내가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자기한테 월급 받으면서 이따위로 하냐면서 그 여자가 아주 착정을 했구나. 평소에도 우리한테 갑질하고 헛소리 하더니 귀여워 그것이.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 불쌍한 사람 고두 준 것만 두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건방지게 말듣권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더니 말릴 수도 없이 피함을 얻어 맞았어. 그런데 더 속상한 건 형도 거기 있었다는 거야. 형순이 이미 나를 때리는 걸 보고도 말리지도 않더라. 아주 번이도 거기 있었는데 그냥 보고 있었다고? 오, 형순이 이미 나를 때리는 걸 보고도 그냥.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아주 번이가 그 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친동생에 맞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니 의좋던 형제 사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이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안 마시던 술까지 마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바보 같았나 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알게 됐을까? 그 싹은 것이 정말로 우리를 호구로 보는구나. 나 이제 더는 못 참아. 더는 안 당해줄 거야. 어쩌려고 그래. 당신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냥 참아. 나도 그냥 너무 속상해서 한탄하는 거야. 착하고 순한 남편은 그냥 참고 넘기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동소, 오랜만이야. 근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영 안 좋은데? 형님, 저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그렇게 저는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 남편을 건드린 그 여자가 아니라 저의 진짜 형님을 말이에요. 사실 제 남편을 때린 그 여자는 얼마 전 아주버니와 결혼한 새 형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 제게는 진짜 친언니 같은 좋은 형님이 계셨었죠. 그때는 아주버니 내외와 저희 부부가 정말 가까운 가족 사이였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니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온 의존 형제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성장한 형제는 각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니는 형님과 결혼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초반에는 두 분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직원 안에 쓰지 않고 형님과 아주버니 두 분이서 고군분투하며 기틀을 다져오셨죠.
고생이 많으셨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사업이 잘 풀리면서 두 분은 자수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집도 사시고 작은 상가 건물까지 가지게 되셨죠. 저는 아주버니의 성공이 다 형님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주버니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지켜보았었던 형님은 정말 배울 점이 많고 성실한 분이셨거든요. 형님은 건물까지 까지며 남부럽지 않게 사시면서도 돈 한 푼 허투를 쓰는 적이 없으셨고 사치나 자랑 같은 건 일절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알뜰살뜰 아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푸시곤 하셨죠. 형님은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먼저 도와주셨고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시면서 늘 저에게 잘해주셨죠. 그렇게 형제 사이도 좋고 동서지간도 가까웠다 보니 아주버닌 애와 저희 부부는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남편이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재장이 없었지만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었죠. 걱정하지 마. 당신 대신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볼게. 애들 잠깐 맡기고 식당이라도 나가서 일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여보, 미안해. 나는 매번 당신을 힘들게만 하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뭐 놀다가 그랬어. 가족 위해서 힘들게 일하다가 그런 건데 누가 당신을 탔어. 나 아직 젊잖아. 고생 좀 해도 괜찮아. 남편 앞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어른 아이들 키우며 단절된 경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나가서 식당 일이라도 하면 먹고 살기야 하겠지만 점점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 아이들하고 온 비며 대학 학비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비감감했습니다. 그때 형님과 아주머니가 저희 사정을 알고는 나서서 도와주셨죠. 일자리를 얻지 못하던 저희 남편이 아주머니 건물 경비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정우야, 먹고 살 걱정 말고 우리 건물에서 경비 일이나 해. 월급도 나쁘지 않게 줄 테니까. 형, 정말 고마워. 내가 언제 이 은혜를 갚을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도와야 하는 일인 건데 우리가 형제지 남이냐. 그런 소리 말고 열심히 해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식구들은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덕분에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저희 가족의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의 좋은 형제였어요. 아주머니는 동생을 진심으로 아끼셨고 형님도 저를 동생처럼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행복한 일상들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주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동서,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 아주머니가 왜요? 자꾸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전화도 몰래 받고 그 사람 분명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과정적이도 나아주 보니까 왜 그러시지? 혹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설마요. 아주머니가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불어난 건지 모르겠어. 그냥 권태기가 온 건가? 형님이 걱정된다며 저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형님과 아주머니 관계를 생각하면 아주머니의 바람은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의 의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형님 말대로 모든 것이 드러났거든요. 아주머니가 30대 초반에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아주머니의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게 되었는데 그 여자였더라고요. 오빠, 나 보러 안 올 거야? 나 오빠 보고 싶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뭐야? 이거 장훈 오빠 핸드폰 아니에요? 장훈 오빠라고요? 당신 누구예요? 누군데 남의 남편은 오빠라고 불러요? 어머, 죄송해요. 잘못 걸었나 봐요. 죄송해요. 그 순간 형님은 모든 것을 지가 마셨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을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형님은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해? 오늘 당신 핸드폰으로 젊은 여자가 전화했더라. 당신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보고 싶다고 하던데? 그거는 당신 바람 피우고 있지? 그랬던 거야? 요즘 들어 자꾸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더니 정말 그랬어? 그래, 나 다른 여자 생겼어.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해. 사랑.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당신 미쳤어? 당신 가족 있는 남자야.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 당신이랑 끝까지 우리 지키려고 그랬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혼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에 형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보전 지오전 돈며선비려서 이렇게 보전 돈며선비려서 지금 며선비려서 니언 짐주람 뒤게제 연도선 돈며선비려서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니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아주 번이는 일방적으로 형님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한 형님이 아무리 울면에 달려도 소용이 없었죠. 그 모습들을 지켜보단 저한 남편도 아주 번이를 설득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이좋던 두 분이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게 저희도 마음 아팠거든요. 아주 번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형님을 듣고 그러셨어요? 형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형 제발 정신 차려.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그래도 그렇지.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장호야, 너까지 너무 그러지 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역해도 장호는 너는 이해해줘야지. 이게 이해할 상황이야? 내가 어떻게 형은 이해해. 형이 평생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어. 그럼 형수님은 뭔데? 두 사람이 같이 한 지난 세월은 다 모였어? 그건 그때는 몰랐어. 진짜 사랑해. 뭔지 나도 이제야 알게 된 거야. 아주 번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형님 같은 분을 두고 그러세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그걸 기억하면 형이 이런 건 안 되지. 사람 마음이 가는 걸 누가 어쩔 수가 있겠어요. 나도 비치겠습니다. 동고동락하며 사이좋던 아주버니와 형님이 하루아침에 파경을 맞을 줄은 생각도 못했던 저희는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아주버니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아주버니는 진짜 사랑을 만났다며 결국 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초자식을 두고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파랗게 어린 상관녀를 택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이혼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결국 형님과 아주버니는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아주버니가 그 여자와 바로 재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내가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봐요. 웃지를 않으시네? 아니에요. 좀 어색해서. 나도 어색해요. 그런데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하죠? 내가 형님이기는 한데 동서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에이? 글쎄요, 그건 좀. 하긴 그래도 제가 형님이니까 형님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럼 동선하고 부를게요. 이해하죠? 그럼 아무리 하려도 위계는 있어야지. 당신이 손이 동서인데 그러면 수나, 재수 씨, 이 사람이 어려서 뭘 잘못 오니까 옆에서 좀 잘 도와줘요.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지는 말고 깍듯이 좀 모셔줘요. 재수 씨, 저는 처음부터 새 형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렴 형님을 생각하면 제가 그 여자를 이해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 주인이는 남자를 뺏어서 그 자리를 꿰찬 상관녀를 어떤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언제 벗다고 나를 언니라고 부르겠다고 하는지.
마치 자신이 점다는 걸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제 위에서 형님 노릇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보다 아주머니에게 더 실망이 컸어요. 그런 여자를 감싸줘 저도록 그 여자를 깎듯이 대하라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새 형님은 어리다는 핑계로 모든 집안일에 뒷전이었어요. 형님이 꼼꼼하게 하시던 살림이며 내조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심지어 시부모님 제사마저 저한테 떠넘기기 일쑤였죠. 남의 집 안방을 깨차고 만면으로리로 되었으면 도리는 제대로 해야 마땅할 텐데 그 여자는 그런 곳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동서. 그런데 서방님이 우리 건물에서 경비를 하신다면서요? 네, 아주머니 도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동선에는 우리 덕에 먹고 사는 거네요? 네, 우리가 서방님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일은 열심히 하는 거죠?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혹시나 가족관이라고 괜히 설렁설렁할까 봐서요? 저희 남편 그러지 않아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가족관이라도 일은 똑바로 해야죠. 그래야죠. 저희가 어렵게 일자리 만들어준 건데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죠. 상관녀 세영님이 저희 남편이 아주머니 건물에서 일하는 걸 알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자기네 덕분에 먹고 산다는 식으로 말 끝마다 깔보는 투였어요. 그런데 더 가관이었던 건 아주머니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뿐인 동생을 그렇게 나아겼던 분이 이제는 새형님 눈치만 보고 계셨거든요. 아주머니가 완전히 그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가족이고 먹고나 멀나라 하시는 겁니다. 정우야, 이번 달부터 월급이 좀 줄어들 것 같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왜긴 왜야? 그거야. 주는 사람 마음이지. 아니, 이유라도 있는 거에서 내가 뭐 실수를 했어?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었어? 나도 모르겠다. 그동안 너한테 월급을 너무 많이 줬다고 하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설마 형수님이 뭐라고 한 거야? 그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동안 너 편이 많이 봐줬던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 건물에 대단히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너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아갔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월급부터 줄이려고. 형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우리 애들 이제 학교 들어갔잖아. 들어갈 돈도 많은데. 그리고 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 내가 청소부터 경비일까지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누구는 안 힘느냐. 나라고 뭐 이루고 싶겠어. 나도 요즘 사업 어려워져서 아주 죽겠다. 옛날에는 술술 풀리던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요즘 다른 직원들 월급 밀려서 아주 눈치 보여. 그나마 너는 내 동생이니까 내가 이만큼 챙겨준 건데 그걸 고마워해야지. 어디 토를 달고 있어?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나 있어. 어느 날 아주 보니까 남편의 월급을 대폭 깎아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그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게 아주 본인이 이제워서 원망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말도 없이 갑자기 그러는 건 너무 황당할 따름이었어요. 남편도 답답한 마음에 물어보니 사업이 잘 안 풀린다면서 어렵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형님과 이혼하신 뒤로 아주 본인 사업이 잘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새 형님 때문이었던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몇 개월 된 새 부인 때문에 동생을 멀리 하다니요. 하지만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버님, 형순이 형 모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무슨 일로? 아니, 일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지나가다가 와 봤어요. 그런데 여기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아무리 혼자 쓰는 경비실이라고 그래도 정리 좀 하면서 지내야죠. 이게 다 뭐예요? 이불에 라면에 여기 뭐 살림이라도 차린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증거가 가끔 야간에도 있다 보니
이런 게 있나요? 보기 싫으시면 바로 정려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살림집은 아니잖아요. 경비면 경비답게 경비를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월급 주는 건데 일은 제대로 안 하시고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해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시더니 너무 논땡이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신경 쓰겠습니다. 새 형님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이 더럽다,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 고물 관리를 엉성하게 한다, 별 시덥잖은 일로 걸고 넘어졌다 가거든요. 처음에는 남편도 참았어요. 그래도 형수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형님한테 피해가 갈까 봐서요. 하지만 새 형님의 갑질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직접 목격한 일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러 건물에 갔었는데 마침 새 형님이 경비를 해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놓고 월급을 받을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요? 건물 입구가 이렇게 더러운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청소했는데 이게 청소한 게 맞아요?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남편은 새 형님 앞에서 주주인 사람만 양고기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새 형님 때문에 신경 쓰인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직접 보게 되니 더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제 옥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 동서 어쩐 일로? 형님, 지금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신 건가요? 그냥 일 좀 제대로 하라고 한 말인데, 뭔가 문제 있나?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동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건물 관리가? 네,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물 입구도 깨끗하고요. 동서 더 보는 눈이 없나 봐. 나는 저 바닥에 흙먼지가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그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형님 네 건물이라고 그래도 좀 심하시네요. 그러게 애초 일을 잘했으면 이를 일도 없잖아요. 자꾸 일하는 시간에 농등이 피우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땅 파서 돈 버는 줄 알아? 남의 돈 받아먹으면 돈값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형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족이라 참고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 앞으로는 근무 시간에 서방님한테 점심 가져다 주지 마요. 여기가 뭐 식당이야? 경비실에 앉아서 밥이나 까먹으니까 건물 관리가 이 모양이죠. 형님이 점심에도 자리 비우지 말라고 그래서 도시락 싸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점심에 밥도 먹지 말고 굶으라는 건가요? 글쎄, 함께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밥이야 퇴근해서 먹으면 되지. 경비한테 점심시간이 따로 어디 있어. 경기온이 점심 먹는 것도 안 된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억지 갑질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은 계속 참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형이잖아. 그동안 형 덕분에 먹고 살았고 내가 참아야지 못 적 있어. 참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 여자가 그렇게 갑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참아. 그러다가 괜히 형이랑 싸우면 나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 나는 그게 편해.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남편은 형을 생각하는 마음에 끝까지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본인은 끝까지 그 여자의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새 형님이 남편을 찾아와 갑질을 하더니 귀여이 제 남편의 삶을 내려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별것도 아니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켰다고 우기더니 제 남편이 모르겠다고 하자 자기만을 무시했다고 냅다 손을 올렸다더라고요. 아주 본인 역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손찌검을 당하고 다음날 저는 곧바로 형님과 만났습니다. 상관녀 새 형님이 아니라 제 진짜 형님 말이죠.
동서,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형님.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이혼까지 당한 형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나시겠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저는 형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 보니가 이혼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인지 전부 속 시원히 털어놓았죠. 그렇게 새 형님의 가진 갑질에 손찌검 얘기까지 꺼낸 오차 형님은 자신의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게 공감해 주시며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그 여자가 뭘 어차했다고? 박님을 때렸어? 네, 심지어 그 자리에 아주 본인도 못 알았다고. 그 자리에 아주 본인도 같이 있었대요. 근데 말리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점에 더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평소라면 자기를 남은 나라 하지 않을 형인데 그 여자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남편이랑 아주 보니가 얼마나 가까웠는지요. 나도 잘 알지. 서방님이 정말 속이 말이 아니겠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들 아주 미친 것들이구나. 내 전남편이라는 놈도 그 상종 못할 기집애도 저 정말 더는 못 참겠어요. 처음에는 아주 보니까 좋다고 하시니 저도 별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족을 다만 갖들였구나. 난 건드린 걸로 모자라서 동석하지. 그래, 나도 그 여자한테는 갚아줄 게 많지. 그럼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까? 어떡해요? 형님 무슨 좋은 방법 있으세요? 그 여자 한번 봐보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사실 그때는 내가 그 인간한테 배신감이 커서 그냥 이혼하고 말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뭔가 찜찜한 게 있었거든. 그 여자가 전 남편한테 접근한 게 단순히 사랑 때 모만은 아닐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요. 저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아주 보니까 부적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월급도 깎고 그랬는데 그 여자 하고 다니는 숨숨이는 절대 모자라지 않거든요. 뭔가 명품의 미용에 아주 돈을 펑펑 쓰고 다녀요. 정작 아주머니는 다해진 셔츠를 입고 계시는데 말이죠. 근데 정작 그 여자는 아주머니가 뭘 입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애초에 20살 가까이 어린 여자가 들러붙은 것부터 이상해. 그리고 동성내가 전 남편 분류를 어떻게 알았는지 기억하지? 그 여자가 아주머니한테 전화한 걸 받으셨다면서요?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걔가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 일부러 나한테 자기 정체를 들키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것 같은 거야. 상관녀가 왜 그걸 들키고 싶어 해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찜찜했는데 이전 아랑 관계도 없고 그냥 잊으려고 그랬지. 아무래도 이상해요. 형님, 우리 그 여자 뒷조사 좀 해보죠?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형님에게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여자가 진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른 꼼꼼이가 있어서 아주머니에게 들러붙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찝찝하셨지만 이미 이혼한 마당에 그냥 잊으려고 하셨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비신을 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뱀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은 휘집어 놓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님의 말의 힘이 모 상관녀, 세우님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탐정사무소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심각한데요? 심각하다니 뭐가요?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로 하기에는 긴 얘기라서요. 뭔가 심상치 않은 듯한 상황에 저와 형님은 급하게 탐정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우님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상관녀라는 이혜미 씨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이 여자 정말 문자가 많네요. 어떤 문제예요? 우선 이 여자 전 남편이 3명이에요. 뭐?
새 3명. 그런데 그 전 남편들이 전부 다 신용불량자, 신세랍니다. 알아보니까 이혜미 여자가 전 남편들한테서 재산을 뜯어내고 도망갔더라고요. 도망가기 직전까지 카드 빚의 사채 아주 가지가지 했네요. 설마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남자들한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야 실수라 그래도 3번이나 그런 건 확실해 보이죠?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구나. 하긴 그 정도 담도 없으면 남의 남편 못 꼬시겠지. 군대도 심각한 건 지금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같이 사는 제 전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좀 보세요. 알고 보니 그 상관녀는 이미 결혼 전적이 3번이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중 2은 훈이인, 신고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결혼식까지 올린 분명한 사실은 관계였어요. 그렇게 전 남편들의 돈을 뜯어 신용불량자까지 만들었던 여자가 제 아주머니까지 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상관녀의 남자는 아주머니가 끝이 아니었어요. 탐정에 보여주는 사진은 세영님이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말이죠. 아주머니와 바람나서 결혼한 와중에 또 다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이 남자는 조폭 출신이에요. 김태식이라고 이헬미라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헬미 전 남편 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헤어질 때마다 김태식이 찾아와서 깽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못 헤어진다고 하면 협박해서 억지로 이혼 서류까지 찍게 했다고 말이에요. 조폭이요?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아니, 그럼 기둥소방이 따로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뭐야? 저희 아주머니도 당한 건가요? 아무래도 작정하고 둘러붙은 것 같아요. 전 남편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아마 그 돈 다 들고 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저 형님은 입을 다 몰릴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되고 의도된 상황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었죠. 정말로 꽃뱀이었구나, 형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헬미가 지금 남편 분합으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다 김태식한테 넘어가고 있어요? 설마 아주머니도 모르세요? 아마 모를 겁니다. 원래 사채는 주민번호만 알면 돈 나오는 게 쉽거든요. 아마 부부 관계니까 이 헬미가 남편 대신 대출 받는 건 문제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남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다 하고 있는 거죠. 역시나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듯 했습니다. 하긴 알고 있었다면 그런 여자를 그렇게까지 감쌀 수는 없었겠죠. 철저히 돈을 보고 접근한 상관녀의 정체를 밝혀낸 그 순간 저와 형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르코 여성 그다돈 두란저 들었던 다섬시터. 역시나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듯 했습니다. 확인하선 그다돈 두란저 들었던 다섬시터. 처음 보는 덕연 구닷돈 형님, 이제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겠네요. 그래, 그 여자가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봤으니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보여줘야지. 제대로 복수할 시간이야. 그렇게 저희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세영님과 그 남자의 만남을 직접 목격하기로 했어요. 쥐가 쫓아다려 보니 2사람의 매번 만난 시간이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시내 모텔에서 만날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을 덮치자. 증거서지는 저희 쪽에서 찍으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우리의 복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세영님이 나타났고 얼마 후 그 남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목걸이에 팔다리 가득한 문신을 보자 맞아 탐정이 말한 그 상관남이라는 걸 알아보았죠. 2사람은 아주 다정하게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둘을 목격한 저희도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모텔으로 따라갔습니다. 프론트에서 방 번호를 확인한 후 방 문 앞에 섰죠. 형님 준비됐어요? 그래 들어가자. 똑똑똑. 저희는 새형님과 상관남이 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차 좀 빼주셔야겠는데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새형님이 깜짝 놀라 저희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당신들이 어떻게? 형님 오랜만이네요. 어머, 근데 저번은 누구세요? 형님, 새 신랑감인가? 그 여자도 저희를 그런 곳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 새형님의 얼굴이 새어야게 변했습니다. 동서, 이거 뭐예요? 형님, 지금 아주 버니도 그딴 남자랑 모텔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야? 뭔데 여기까지 찾아올 수는 알려? 열하니, 내가 너보다 한참 눈이 먼데. 조복 주신이라더니 역시 위아래가 없네? 뭐? 김태식 씨죠? 다 알고 왔으니까 얌전히 협조해요. 여기서 우리 몸에 손대거나 협박이라도 한다면 곧바로 쇠고란 차게 될 테니까. 아니 일단 똥서. 우리 따로 나가서 얘기해요.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은 못 차렸나? 똥서는 무슨 똥서? 내가 아직도 네 똥서야? 설마 벌써 남편한테 말한 거 아니죠? 집을 말하지 말아요. 이건 내가 다 설명할게. 별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외도 장면을 들킨 상관녀는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며 얼보물이고 대충 넘어가려는 게 뻔히 보였죠. 당신이 전한 편이 몇인지, 기동 서방이 있는지 그딴 건 나 관심 없어. 그것보다 당신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려는지 그게 관심인 거지. 당신 아주 번이 돈 보고 접근한 거지. 계산 빼돌리기로 계획하고 있지? 뭔 소리예요? 그런 적 없어. 모르는 척하지 마. 우리 다 알고 온 거니까. 네가 네 전남편들한테서 재산 뜯어낸 것도 알고 내 전남편 돈까지 빼돌리는 것도 다 알아. 내 전남편 그 인간은 네 분내에 홀려서 정신이 나갔는지 몰라도 나는 못 속여. 무슨 소리예요? 다 오해예요. 당신이 하말로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남편 뺏었다고 이러는 거잖아. 오해예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바람나서 남의 남편 뺐더니 이제는 또 그 남편 두고 바람 피우고 있네. 게다가 아주 번이 앞으로 대출까지 받았다며 그 돈은 저 기동 서방 밑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상관녀 주제에 뭘 잘했다고 그렇게 기고만 장했어? 저 형님이 그 여자의 비밀을 하나씩 뱉어내자 상관녀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무릎 꿇고 터라고요. 언니들 제발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로 해달라고? 네가 우리한테 그런 말을 차 적이 있어? 너 그동안 아주 번이 돈 가지고 우리한테 갑질했지. 내 남편 빼까지 때릴 거 말이야. 내가 그 꼴을 보고도 다 참아줄 거라 생각했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저 사람이랑은 헤어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남편한테는 말아주세요. 우리는 이 불륜에는 관심 없거든. 어차피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그 인간도 잘한 건 없지.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처자식 버리고 이 꼴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인간도 벌 받는 거야. 근데 너는 겨우 불륜 정도로 안 끝내지? 내가 너는 무슨 일 있어도 콩밥 먹게 해줄 거야. 너는 이제 끝이야. 여보, 아주머니랑 당장 여기로 와봐. 당장.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아주머니를 모텔 데려오게 했습니다. 얼마 뒤 아주머니가 도착하셨고 저희는 탐정이 조사한 모든 내용을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상관녀의 과거, 전 남편들에게서 재산을 뜯어낸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아주머니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부 말이죠.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그의 길을 귀담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옆에서 그 상관녀가 아니라면서 저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거든요. 하지만 탐정이 들이민 사진들과
모든 증거에 더는 부정할 수 없었죠. 여기 증거들 보세요. 이혜미 씨가 당신 명의로 받은 대출들입니다. 대출들입니다. 무슨 대출들입니다. 오빠, 그건 이 여자가 아주머니 모르게 3억이나 대출 받았대요. 아주머니 핸드폰으로 사채서서 뭐 3억? 그래서 그 돈들이 다 김태식이라는 이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김태식은 저 여자 내년 남이고요. 이미 아주머니 만나기 전부터 둘이 오리된 사이랍니다. 이 여자랑 이놈이 진작부터 짜고서 아주머니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마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에게 일부러 접근하고 돈을 탐냈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겠죠. 다 당신의 정말로. 희미야, 너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아, 아니야,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 이건 진심이야. 야, 그만해. 이제 다 들켰는데, 뭔 헛소리야. 나는 입 다물고 있어? 더까지 왜 그래?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이제 끝이야. 나는 빠진다. 그때 상관남이 도망가려 하자, 탐정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남자가 아무리 조복이라 그러지만 그 탐정분도 형사 출신이셨거든요. 어디 가시려고? 경찰이 곧 올 텐데. 뭐 경찰? 당연하지. 내가 당신들 사기죄로 신고했어. 그 말에 상관녀와 상관남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상관녀는 무릎 꿇고 싹싹 비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내 남편 때린 것도 어쩔 수 없었니? 아니, 나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거지. 그러게 꽂힌다고 넘어온 사람이 바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이는 남자 꼬셔서 그 자리 끝에 찼어? 겨우 그 돈 때문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들 앞에 나타났지 않을게요. 새고랑이 무섭기는 한 건지 상관녀는 뒤늦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다 당신 업보야. 그러게 누가 바보같이 그런 여자한테 홀려서 나나 동서 아니었으면 당신은 얼마 뒤에 전 재산 다 털이고 신용 불량자 됐을 거야. 이 잘겠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두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무리 그래 봐야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는 회복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미안하다 소리 말고 끝까지 수습이나 잘해. 저런 여자 선출해줄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은 상관녀와 상관남의 신용조회를 해보더니 전과가 있다며 곧바로 그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상관녀는 마지막까지 아주 번익의 도움을 구했지만 다행히 아주 번이도 더 이상은 그 여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상관녀와 상관남은 사기 주요 횡령죄로 구속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사기 협박 전과가 있었던 바람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통쾌하던지 저는 저대로 복수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재판이 끝나며 상관녀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주 번이는 또 한 번의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했습니다. 조강지 쳐버리고 재혼할 때만 해도 행복해 보이던 아주 번이었는데 얼마 뒤 만나게 된 아주 번이의 몰고는 말이 아니었어요. 재수 씨, 그리고 장우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인생에 이렇게 망가질 줄은 나도 몰랐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겠지. 장우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형, 그리고 재수 씨한테도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여자한테 혼이 팔려서 온 가족에게 못할 짓을 했네요. 이제이라도 아셔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만하게 끝내서 다행이에요. 그 여자가 작정하고 전재산 다 털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코앞에서 완전히 당하고 있었네요. 정말 재수 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다 형님도 뿐이에요. 형님을 그 여자 이상하다고 뒷조사해보자고 안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게 진짜 형님한테 잘하시지. 그러게요. 제가 하는 순간을 식수로 모든 걸 이뤄내요.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도 염치 없는 짓이겠죠. 아주머니는 저와 남편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동안 가족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런 여자를 집에 들여 분란을 만든 것이 미안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하셨죠. 그렇게 한참을 미안하다고 하시던 아주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우열하셨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자책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도 그리 마음이 좋지는 않았죠.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런 여자한테 속에서 내 행복을 다 잃었구나. 형,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정말 다행이야. 내가 너만큼은 제대로 지켜야 했는데 동생이 그런 고통을 받는데도 모른 척하고 형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 보상이라니 형제 사이에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 나는 그냥 형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저지른 죄가 줄어들지는 않겠지. 무엇보다 전천트 제일 미안하고 내가 어쩌다 그런 사람을 잃어버렸을까. 아주머니는 형님을 잃은 것을 후회하셨고 뒤늦게 아주머니가 형님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얘기하셨지만 이번에는 형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새로 시작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이랑 잘해 보일 생각 전혀 없어. 사실 그 일도 그런 여자한테 괴롭힘 당하는 동서가 불쌍해서 도와준 거지. 당신 좋으라고 한 일 아니야. 어쨌든 그런 여자를 선택한 건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더는 다른 가족들한테 필기치세 말고 똑바로 살아. 형님은 아주머니를 매몰차게 거절하셨고 아주머니는 그 일로 크게 상심한 듯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잃은 것을 다시 얻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아주머니는 그걸 두고 깨대를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의좋던 형제 사이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착한 남편은 자신의 형을 모두 용서했고 형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런 동생에게 미안해하던 아주머니는 몇 달 뒤 저희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미국? 그냥 이제 사업도 줬고 여기서는 내가 할 만한 일이 없어서 미국에 아는 친구가 카스터를 하는데 거기 일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거기 가서 소울거리나 하다가 살까 싶어. 형 속상해서 그러는 거면 아니야. 잘못한 건 난데 내가 잊어서 무슨 불만을 갖겠니? 그냥 이제서야 내가 뭘 잃었는지 알 것 같아서 그래. 그렇다고 계속 바보같이 살 수는 없는 거고. 나도 이제 내 앞가림해야지. 그러니까 너도 나 떠나는 길을 응원해줘. 아, 그리고 가기 전에 너랑 제 소시한테 선물이 있는데 선물? 자, 이거 받아라.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건넨 것은 다름 아닌 건물 증여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신 아주머니가 저희 앞으로 건물을 돌려주신 거죠. 이제 그 건물 네 거야? 형, 이게 뭐야? 왜 이걸 내 앞으로 해? 어차피 나는 떠나고 너도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어. 여하지 않겠어. 형으로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를 또 너한테 빚을 갚고 싶어서 그래. 제 소시한테도 미안하고요. 장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 형. 그렇게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건물을 중요해 주시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상처 준 형님을 걱정하는 말과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면서 말이죠. 저는 소중한 것을 너무 늦게서야 깨달은 아주머니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미국으로 떠나시고 저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는 오엿한 건물주가 되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형님 역시 아이들과 함께 새 삶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와도 종종 만나서 안부를 나놓고 저희는 여전히 친자매처럼 서로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소중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건강이나 옆에 있는 사람처럼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잊고서야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잃어버리기 전에 꼭 소중함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것들을 소중히 하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